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 공부가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재미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누구나가 다 재미있을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공부 또는 공부도 이렇게 하니까 많이 재미있어 하더라라는 경험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여 오늘 이창호 선생님께 어떤 재미있는 공부 비법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6학년 학년 부장 되셔서 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계시단 소문 들었어요. 작년엔 5학년 하셨는데 한 학년 차이인데 뭐가 많이 다른가요? 작년 5학년 때 맡았던 학년을 다시 맡게 된 셈이라서 아이들은 다르지만 대강의 특성은 비슷하지 않겠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실 한 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해의 차이가 크긴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자란 느낌이에요. 뭔가 이성에도 눈을 뜬 것 같고 외모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느낌이고요. 아이들이 모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어른 아닌 어른 취급을 해주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재미만큼이나 고충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꽤 오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많은 학습 활동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서 몰입해서 하는 활동들이 여러 기억에 남거든요. 선생님께서도 이런 활동 아이들하고 해봤더니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해서 기억에 남는다 하는 활동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전 아이들이 직접 사회 속에 참여해서 무언가를 바꾸는 경험을 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몇 년간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국어 시간에 글을 쓰고, 사회 시간에도 글을 쓰고, 사실 평범하다면 평범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한 차원만 높여보자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논설문 쓰기라는 것을 배운다면 글쓰기 연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바꾸기 위한 글을 써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결과물을 받아보고, 영어 시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표현을 배운다면 짝꿍과 연습을 해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을 이용한 자선 바자회를 열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일정 부분 기부하고,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훨씬 그 활동에 몰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나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지게 되니까 확실히 결과물이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질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이 과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분량도 최초 제가 제시한 분량의 서너 배 이상을 해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3쪽짜리 과제였는데 10쪽 이상을 제출한 경우도 많아서 나중에 제가 과제를 모두 읽는데 애를 먹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진짜 아이들이 얼마나 그 프로젝트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느냐가 과제에 대한 몰입과 과제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수업을 교실에서 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는 게 또 없더라고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주워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떤 종류인지 분석도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촉구하는 글도 써보고, 영상도 만들어 보고요. 물론 이런 실제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은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를 집에서도 응용해 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활동들 참고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학습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생각하고 보니 또 너무 뻔한 얘기일까요? 실제적인 상황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다녀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의 경험의 지평을 넓혀주고, 소위 말해 주워 들은 것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가령 전집 사서 독서만 시키지 마시고 그 책의 배경에 나왔던 곳에 직접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보시기도 하고, 특히 사회와 관련된 과목에서 그런 부분이 특히 두드러지죠. 함께 여행을 가서 본 지형을 지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해보시고, 국제 뉴스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고요. 사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수많은 지식들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책상 앞에서 배운 지식을 세상과 연결시켜 주는데 협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부에 대한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너무 시험에 매여 있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없어지고 또 아이들한테도
잔소리하게 되고 공부 재미없게 만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다르게 보고 좀 더 재미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공부가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달리 공부를 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